이번에는 2.0에서 일반 건강검진 결과지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문진 연동을 사용하시면 대부분 이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문진을 입력한 상태에서는 일단은 문진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진이 된 경우에는 일반 검진 현황에 문진으로 체크되어 있고 일반 검진 탭이 열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 문진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먼저 문진을 해결해 주시고 직접 입력하든 아니면 문진 연동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다음에 일반 검진 입력창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 검진이라든가 생활습관 검진, 왼쪽으로 대상자의 검진 분야에 따라서 추가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심뇌혈관 질환 위험평가 탭이 마지막으로 놓여 있습니다. 보시면 1.0에 비해서 어때요? 되게 컬러풀하죠? 다시 1.0을 잠깐 보여두면 이 옆에 있는 결과표가 있더라고 해도 육안적으로 구분이 잘 안 갔잖아요. 그런데 2.0에서는 정말 구분이 잘 됩니다. 일단 컬러로 구분값들이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녹색은 정상, 그리고 X는 사실은 오류이긴 하지만 아직 입력값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범위를 넘어가면 오류로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측검사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사실은 이 연동의 바이탈 사인의 계측 결과 1.0하고 동일합니다. 거기에 입력해 놓으면 연계가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그 값을 다른 날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체 결과도 연동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환경 설정에서 미리 검체 결과 코드하고 그리고 일반 검진 결과에 해당하는 기본 연동 값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설명해서 뺄게요. 기본적으로 바이탈 사인하고 검체 검사가 다 연계 처리가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봐주시면 될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1.0의 동영상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따로 제작은 할게요. 그래서 일단 입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색은 직접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연독감 가져오는 거, 그리고 진찰 및 상담을 문진표에서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판정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입력은 사실은 입력값을 모두 입력하신 다음에 빠짐없이 입력하셨으면 판정을 누르고 결과를 저장하거나 또는 임시 저장 상태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정 저장을 하면 최종적으로 그 값은 통보나 변환 처리를 하기 위한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측검사부터 쭉 오른쪽을 향해서 입력하면 된다고 보시고, 대상자의 검진 항목에 따라 일부는 그 대상자가 아닌 경우 비형 간염 표면항원 검사들 40세에서 이루어지는 검진이죠. 그리고 이 환자는 특이하게도 노인 신체 기능 검사하고 골밀도 검사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입력 항목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대상자면 그 항목만 또 활성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검진에다가 노인 신체 기능 검사, 골밀도 검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비형 간염 검사는 비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진 것들, 이제 엑스레이는 연동이 안 되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판독해 주신 그 결과에 따라서 선택을 누르시고 선택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해당 항목에 가서 선택 후에 더블 클릭을 하거나 바로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 엔터키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굳이 더블 클릭을 안 해도 공단 검진 입력 기능과 동일하게 방향키로 설정을 하고 엔터키를 눌러도 결과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정확한 값이 들어가면 오류가 없어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판정을 시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류 발생해서 판정 전에 입력이 안 되어 있거나 잘못된 값을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류 판정하지 마시고 다시 아니를 눌러서 입력할 항목으로 돌아온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신체 기능 검사 이전에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측한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마우스 없이도 엔터키나 또는 방향키로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면 엔터, 바로바로 판정이 되죠. 고밀도 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 의뢰 여부하고 검사 방법은 환경값에 의해서 단일값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측정 부위부터 입력하면 되는데 1.0과 달리 일단 이거는 바로 연동이 될 겁니다. 골밀도 검사를 부위를 입력하시고 이 부분을 숫자로 입력하셔도 돼요. 고관절, 요추, 기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T 점수도 바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같이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이거에 따라서 판정이 돼요. 그래서 정상은 A는 녹색, 정상 B는 진한 노란색, 그리고 질환 의심은 레드 컬러로 표시가 되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X, 오류를 표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 입력됐다는 겁니다. 빨간색 X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판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이쪽을 누르시면 수정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판정을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판정이 나와 있죠. 사실 이 환자는 골절 위험성, 기타 판정밖에 없어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일단은 특별한 게 없네요. 이 환자는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입력하는 방법이 되어버렸지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다 완료가 됐으면 이 부분의 결과값이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판정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판정 저장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임시 저장이나 결과 저장 둘 중에 하나를 꼭 누르시고, 원장님이 반드시 판독하신 다음에 판정 저장을 누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정하는 날 검진 일자와 판정 일자를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검진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 판정하지 않도록 꼭 주의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액 검사 결과는 예를 들어서 5월 14일 나왔는데 판정 일자가 5월 11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되고, 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세심하게 보는 부분이라서 꼭 판정 일자가 일반 검진의 검사 일자보다 더 일찍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됐으면 판정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각각의 버튼들은 일단 사용자 판정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 사용자 판정과 기본 판정이 어떤 게 다른 건지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판정에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여기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각각 의심질환, 유질환, 생활습관관리, 기타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권고사항 리스트라든가 권고사항 입력, 그 다음에 템플릿, 권고사항을 추가하는 방법, 이 부분이 이 창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에서 쓰던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 하셨으면 판정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F9 펑션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판정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 판정 다 모두 판정까지 완료된 게 보이죠? 이 환자는 골밀도와 인지기능 장애, 노인 신체 기능 검사를 다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좌측에 환자 상태를 잠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죠. 사실은 문진 단계에 있었는데 판정까지 된 것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통보서 출력과 변환 파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1.0하고 동일한데 다음 편에서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시스 2.0에서 일반 검진 결과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 잘 참고해서 실제로 건강검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